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이 이달 말 발행을 앞두고 모레부터 가맹점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가맹점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소상공인과 농업인 단체 사이에 입장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카드와 종이, 모바일 형태로 이달 말 발행을 앞둔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 전.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700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용처인 가맹점 모집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 업체 4만 7천여 곳 중 일단 70% 이상을 참여시킨다는 계획. 그런데 가맹점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중소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가맹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 매출이 1,000억 원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공산품 판매 비중이 50%를 넘어 사실상 대기업 대형마트보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마트가 지역 화폐의 사용처가 됐을 때는 소상공인 매장이 기존 매출에서 마이너스 20%가 더 감소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인 단체는 1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나로마트에 대한 사용처 제한은 없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제주산 농축산물의 주요 판매처로 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도민 접근성도 좋아서 가맹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주 농산물이 대다수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제주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면 곧바로 제주 지역 농민들의 피해로 올 것이며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역 화폐 발행을 시작한 경기도나 부산 등 다른 지방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서 제외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부정적이던 행정안전부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체분권 정책국장은 지난 6일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주도민 의견을 반영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해식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대신 의원 입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집안에 가두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감금된 채 이 잔혹한 학대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탈출했지만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 경찰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곧이어 119 구급차도 출동해 부상자를 싣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5일 이곳에 살던 37살 강모 씨가 여자친구인 29살 A씨를 끌고 와 이틀 동안 감금한 채 흉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강 씨가 차를 타고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는 10분 사이 A씨는 두 손이 묶인 채 기어서 이웃집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 강 씨는 휴대폰을 끄고 공중전화만 쓰면서 지인의 차를 타고 사흘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지만 CCTV에 차량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강 씨는 결국 제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지인의 차량에 타고 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쫓아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 씨는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되는 등 전과가 20여 차례나 있고 피해자와는 5개월 전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의 범행 동기는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하였다고 범행을 일체 시인하였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해 중강근과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피를 도운 지인들을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붓아들의 친아버지인 홍모 씨가 당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홍 씨는 사건 당일 청주 상당경찰서 형사들이 고유정이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홍 씨가 잠버릇이 있다는 고유정의 말만 믿고 자신을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고유정의 무죄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전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이후 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해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3층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한밤중에 시작된 불은 15시간이 지나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꺼졌고 주민 90여 명이 연기를 마시고 7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최근 높은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제주의 화재 대응 실태는 어떨까? 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서 화재를 가정한 진압훈련이 펼쳐졌습니다. 70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굴절 사다리차가 건물 외벽에 물을 뿌리며 외부 상황에 대응합니다.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가동하고 20층 이상 고층 외부로 번지는 불길은 헬기로 대응한다는 계획. 문제는 건물 주변에 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확보되지 못한 대다수 고층 건물입니다. 70m 굴절 사다리차는 최대 폭 8m를 확보해야 해 웬만한 이면 도로에서는 가동이 어렵고 주변에 다른 건물과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진압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노영 관할 같은 경우도 고층 빌딩이 많고 또 인접한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이 또 워낙에 큰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 다소 외로울 점이 있긴 있습니다. 도내 11층 이상 건물은 250여 곳. 이 가운데 올해 소방 특수 검사를 받은 건물은 40여 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33곳은 비상유도 등 점등 불량과 같은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구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은 현행법상 49층 이상만 적용돼 도내 건물 대부분은 설치되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는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를 보완하고 소방 훈련을 실시하는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화재 시나리오를 각 발화 장소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서 매해 다르게 시나리오를 짜고 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감안해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치사를 대독했고 문동원 서부소방서장을 비롯해 정부 유공자 12명에게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애조로 일부 구간 건설 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토지 환매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애조로 회천에서 신촌 구간 입체 교차로 2곳의 건설 계획이 평면 교차로로 축소되면서 수용 토지 84필지 7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환매 금액은 토지 수용 당시보다 37% 오른 87억 원으로 환매 신청 토지는 전체의 57%에 그쳤습니다. 토지주들이 환매를 포기하면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데 일부 토지주들은 제주도의 허술한 도로 건설 계획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재해 구호기금 조성과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 내년에 지방채 6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하고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지방채는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되는데 재해 구호기금 조성에 200억 원을 비롯해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하천 정비 사업 등에
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발행될 지방채는 지난달 확정된 2,925억 원을 합치면 3,525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제주도는 순세계 잉여금을 추가 적립해 원리금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채무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탐나 제주도에 따르면 운영업체인 탐나해상풍력은 설비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 등이 원인 조사를 위한 긴급회의를 연 가운데 발전기를 철거하고 떼어낸 부품을 생산업체로 보내 조사하는 데 최소 석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올해 안전점검에서도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통과됐고 자체 소방설비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도내 전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6원의 오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야초지 660제곱미터와 소나무 10그루, 잡목 등을 태운 뒤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림청 헬기와 의용 소방대원 등 9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오름 정상 부근에서 화염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남쪽 2.2km 해상에서 카약 2대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켜 해상에서 표류하던 카약 동호인 4명을 구조했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도 1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예래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나갔다 강한 바람과 너울에 표류했고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했지만 1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30살 김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1년 동안 축구부 학부모 회장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1,700여만 원을 받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후원금도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지역 4.3 단체들이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벌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